안녕하십니까, 염창렬입니다. 오늘은 공정관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두 번째 이 시간에서는 그 일정 계산하는 방법을 주로 공부를 해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이렇게 시간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이제 네트워크 공정표니까요. 네트워크 공정표 하면 대표적인 기법이 퍼트 기법과 CPM 기법을 지난 시간에 알아봤죠. 자, 일단 시험에서는 퍼트에 의한 방법보다는 CPM에 의한 방법이 거의 60-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CPM 기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공부를 하시면 조금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CPM 기법에 의한 일정 표현을 방법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퍼트 기법에 의한 일정 표현을 같이 병행을 하신다면 쉽게 학습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CPM 기법에 의한 일정 표현 방법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CPM과 퍼트와 CPM을 비교한 것을 한번 간단하게 검토를 해보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죠.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퍼트와 CPM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었죠. 자, 일단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의 대상이 좀 달랐죠. 그래서 퍼트 기법은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 쪽에 적합한 반면에 CPM인 경우에는 경험이 있는 반복적인 사업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시간을 추정을 하는데 기대 시간을 구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없는 퍼트에서는 3점 추정식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3점 추정식에 의한 일정 표현 방법, 그래서 그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정상적인 시각, 그 다음에 비관적인 시각, 낙관적인 시각 이렇게 해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기대 시간을 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일정 계산하는 방법이 자, 퍼트에서는 결합점, 이벤트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CPM에서는 액티비티, 작업 중심이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배워야 될 CPM이 있고 퍼트가 있는데 자, CPM을 먼저 써볼까요? 자, CPM 기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CPM.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CPM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퍼트 기법 있죠. 퍼트. 자,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 리뷰 테크닉의 약자죠. 자, 퍼트 기법이 있다. 자, CPM 기법은 금방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CPM 기법은 액티비티 중심입니다. 액티비티, 작업이 중심이다 라는 것이죠. 작업이 일정 계산하는 중심에 작업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퍼트 기법은 결합점 중심이다. 결합점을 중심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라는 그래서 결합점 중심이다. 이벤트 중심이다 라는 것을 일단 숙지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CPM은 작업 중심이다. 그 다음에 퍼트는 결합점 중심이다. 자, 이것은 일정 표현을 해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PM 기법에 의한 일정 계산 방법을 먼저 공부해 본다 그랬으니까 자, CPM 기법에 의한 일정 표현을 한번 먼저 기본적인 용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M 기법에 의해서 작업 중심의 일정 계산을 할 때는 그 작업을 일찍 시작하느냐 또는 늦게 시작하느냐 또는 일찍 끝내느냐 아니면 늦게 끝내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문으로 첫 글자들을 따서 자, 시작하는 시각 스타팅 타임이죠. 스타팅 타임. 근데 빨리 시작한다 그래서 early starting time에서 EST라고 표현합니다. EST. early starting time. 빨리 개시할 수 있는 시각이죠. 빨리 개시할 수 있는 시각.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빨리 끝내는 시각이 있죠. EFT가 있습니다. EFT. early finishing time이죠. early finishing time. 그러니까 앞에 E자는 빠른 것을 얘기하고 중간에 있는 숫자는 시작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빠른 시각이 두 가지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늦게 시작하는 시각 latest 해서 L로 시작하는데 늦게 시작하는 시간은 LST로 표현하죠. latest starting time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늦게 끝내는 시각 LFT로 표현을 합니다. LFT latest finishing time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곳에 정확한 개념을 한번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볼까요? 자, EST다.
각 작업에서 그 작업을 개시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스타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각이다. 그죠? 예, early죠, early. 그 다음에 EFT는 각 작업에서 그 작업을 종료할 수 있는, finish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각이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L로 되어 있는 게 있죠. LST. 각 작업에서 공기가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늦게 시작하여도 좋은 시각을 말합니다. 가장 늦게. 그 다음에 LFT는 각 작업에서 공기가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늦게 종료하여도 좋은 시각을 우리가 LFT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시간으로 표현한다. 자, 여기서 이 용어에서 쭉 언급해둔 내용 중에 유심히 살펴보시면 각 작업에서란 말이 꼭 붙죠. 각 작업에서. 다시 얘기하면 액티비티 중심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액티비티, 작업 중심의 일정 표현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액티비티 중심의 일정 표현하는 방법, 이 네 가지 시각을 작업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길래 과연 작업 중심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작업 데이터가 주어졌고 그 작업 데이터에 따라서 네트워크 뼈대를 형성했다고 했죠. 그래서 네트워크 뼈대를 형성했다고 보고 그거에 따른 한번 일정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 먼저 결합점들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결합점이, 작업과 결합점이 이렇게 일렬로 형태로 되어 있다. 자, 1번 결합점, 자, 2번 결합점까지 이렇게 있다. 자, 작업이 이제 A 작업이 있고, A 작업의 소요일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 작업이 있고, B 작업의 소요되는 일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정표 뼈대를 지난 시간까지 완성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일정 표현, 일정 계산을 하는데 그 방법을 만약에 CPM 기법에 의해서, 즉 EST, EFT, LST, LFT 이런 방법에 의해서 표현하라라고 할 때는 자, 이런 식의 기호를 여기다가 이제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A 작업의 좌측편에는 이 작업을 시작하는 시각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네모칸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런 집을 지어주고요. 작업의 오른쪽에다가는 이렇게 세모칸 형태로 이렇게 집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B 작업의 왼쪽에는 시작하는 시간을 네모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오른쪽에는 끝나는 형태를 이렇게 세모 형태로 표현을 해주게 되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네 가지 시각을 기록을 해주는데요. 자, A 작업이 가장 빨리 시작하는 시각 뭡니까? Early Start Time, EST죠. EST를 이 네모 안에다가 써줍니다. EST를 여기다가 써주게 된다. EST, 빨리 시작하는 시간.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시작하는 시간인데 빨리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이것은 늦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겠죠. LST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줍니다. 여기 기록해준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끝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Finishing Time입니다. 그런데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는 거죠. 자, 여기가 빨리 끝나는 시간입니다. EFT죠. EFT를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세모 안에다가는 LFT를 기록을 해요. LFT. 늦게 끝나는 시각. 자, 이렇게 해서 A 작업에 빨리 시작하는 시각, 빨리 끝나는 시각. A 작업에 늦게 시작해도 좋은 시각, 늦게 완료해도 좋은 시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 작업의 후속 작업인 B 작업, B 작업의 선행 작업인 A 작업. 자, B 작업은 A 작업의 후속 작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A 작업이 빨리 끝나면 빨리 B 작업을 시작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A 작업이 늦게 끝내면 B 작업은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육상에서 계주를 한다고 볼 때, 자, 먼저 출발한 사람이 주자가 먼저 도착을 해야 그 다음 주자의 바톤을 이어줘서 그 다음에 출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네. 여기에 이제 주자가, 먼저 온 주자가 후속 주자에게 바톤을 인계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결합점이. 자, 그래서, A 작업이, 선행 주자가 빨리 도착을 하면 그 후속 작업인 B 작업이 빨리 시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EST가 되는 겁니다. EST. 그 다음에 후속 주자가, 선행 주자가 늦게 도착하면 후속 주자가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LST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보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선행주자, 선행 작업이 빨리 끝내면 후속 작업이 빨리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EFT와 EST는 서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 이렇게 바톤을 이어주니까 선행주자가 바톤을 넘겨주는 시각과 후속주자가 바톤을 가지고 출발하는 시간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술이 같다라는 것이고, 그럼 상대적으로 늦게 도착한 시간은 늦게 출발하는 시각과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같겠죠. 바톤을 이렇게 연계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CPM 기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작업 중심이죠. 작업에 빠르고 늦고 뭐 이런 관계를 작업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을 CPM 기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상대적으로 퍼트에 대한 것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표현 방법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 퍼트 기법은 CPM 기법과 달리 결합점 중심입니다. 결합점 중심. 그래서 결합점에 이렇게 결합점이 연속되어 있다라고 할 때, 자, 0번 결합점, 1번 결합점, 2번 결합점, A 작업이 있고 소유일수가 있고 B 작업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자, 여기에다가는 이제 표현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냐면 CPM 기법과는 달리 여기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네모칸만, 결합점 위에다가만 네모칸을 2개만 이렇게 쳐줍니다. 네모칸 2개만. 자, 이렇게 표현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퍼트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자, 이래서 여기다가는 이 결합점에 대한 빠른 시각 ET, 늦은 시각 LT 이렇게 하면 표현을 해주는 거죠. ET, LT 이런 식으로, 또는 간혹 가다가 T자를 먼저 써서 TETL, TETL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합점의 빠른 시각, 결합점의 늦은 시각 이런 식으로 결합점 중심의 이벤트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퍼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PM에서는 시각이 4가지인데 어떻게 퍼트에서는 시각을 2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CPM에서 시각이 4가지 숫자이긴 하지만 여기 결합점, 즉 선행주자와 후속주자가 바톤을 주고받는 이 결합점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 선행 작업에 빨리 끝나는 시각과 후속 작업에 빨리 시작하는 시각이 서로 같다고 그랬죠. 이게 2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 숫자가 서로 같고 이쪽과 이쪽 숫자가 서로 같다 이거죠. 안쪽 숫자가 서로 같고 바깥쪽 숫자가 항상 서로 같아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숫자를 2번 쓰느니 1번 써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이 EST에 해당되는 이 숫자가, 결국 이 숫자가 같아지겠지만 EST에 해당하는 숫자가 퍼트에서는 ET라는 숫자와 같아지고요. 자, 요것과 똑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숫자와 이 숫자가 서로 같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LFT에 해당되는 숫자가 여기에는 LT와 같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안쪽 숫자 2번 써 있는 것을 EST를 ET로, 바깥쪽에 LFT, LST 써 있는 것 중에서 LFT를 LT로 이렇게 가져와서 표현하는 것이 뭐다? 퍼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간의 숫자가 서로 같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퍼트는 이제 나중에 더 중점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 일단 CPM에 대한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4가지 시간을 표현하는데 이런 기호를 표현해서 해주는 방식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 출제된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고, 다시 얘기하면 개념을 좀 잘 잡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네모칸과 세모칸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죠. 그렇게 해도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볼 것도 없이 틀리는 경우죠. 자, 공정표만 봐도 이런 것이 바꿔져 있으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눈에 튀게 됩니다. 그러면 감점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틀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주의를 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값들을 보면 네모칸 옆에 지붕 하나 그려 있고 LST가 들어가 있고,
세모칸 옆에 바닥 그려놓고 EFT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 중에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숫자 중에서 어떤 값들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안쪽 페다각형 안쪽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이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페다각형, 즉 EST 네모 안에 있는 숫자가 중요하고 세모 안에 있는 숫자 LFT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있는 숫자가 ET가 되고 세모 안에 있는 숫자 LFT가 L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숫자고 요 옆에 있는 숫자들은 계산을 할 때 변화가 가능한 숫자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다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일정 계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 우리 지금 CPM 기법에 의한 일정 계산을 하고 있죠. 자, 일정 계산을 해 나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진 계산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역진 계산법이 있습니다. 전진 계산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CPM의 기법 네 가지 시간 중에서 2로 시작하는 시각, 즉 EST와 EFT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진 계산을 하게 되면 CPM 기법 중에서 L로 시작하는 값들, LFT와 LS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진 계산과 역진 계산을 할 텐데, 자, 먼저 여기서 전진 계산과 역진 계산의 키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죠. 자, 전진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개시 결합점에서부터 종료 결합점 형태로, 즉 이렇게 좌에서 오른쪽 형태로 이렇게 일정 계산을 해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전진 계산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EST, EFT, EST 뭐 이런 값들이 이제 계산되어진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전진 계산을 해나가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작업별 소요일수 있죠. duration, 소요일수, 요 소요일수를 계속 더해 나갑니다. 소요일수를 더해 나간다. 오른쪽 방향으로 계산해 나가면서, 즉 화살표 진행 방향으로 가면서 소요일수를 더해 나간다. 무엇이? 전진 계산하는 방법이. 자, 그 다음에 소요일수를 전진 계산해서 쭉 나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합점과 결합점이, 즉 들어오는 패스가 모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에 가면 물이 이렇게 절절절 조그만 물이 흐르다가 물이 함유되는 점이 있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 결합점도 함유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함유되어 오는 값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 값을 선택을 해주는 경우가 바로 전진 계산 방법입니다. 전진 계산 방법. 자, 그래서 요약하면 전진 계산 방법은 화살표 진행 방향 순서대로 한다. 소요일수 듀레이션을 더해 나간다. 그 다음에 결합점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역진 계산 방법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화살표 진행 방향의 반대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계산을 해 나간다. 이제 역진 계산이니까 화살표의 역진에서 계산 나간다. 그 다음에 소요일수를 이번에 어떻게 하겠어요? 빼죠. 소요일수를 빼 나간다. 그 다음에 결합점 중에서 모인 값 중에서 아까는 큰 값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한다. 작은 값을 선택한다. 자, 요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나와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항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일정 계산이 편합니다. 자, 전진 계산할 때는 소요일수를 더하고 그 다음에 큰 값을 선택한다. 역진 계산은 소요일수를 빼면서 작은 값을 선택한다 라는 거죠. 자, 예제 나와 있는 문제를 볼까요? 다음 예제를 통해서 일정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정 계산하는 공정표를 한번 칠판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일정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림에는 떠 있겠지만 한번 일정 계산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0번 결합점부터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0번 결합점부터 쭉 해서 중심축에, 자, A 작업이 있고, A 작업은 소요일수가 4일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결합점으로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위로 해서 B 작업이 진행되죠. 자, B 작업이 진행되고, 3일의 일정이 표현되어 있고, 2번 결합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D 작업이네요. 자, 6일 소요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 결합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작업이 다시 C 작업이 들어가 있죠. 5일의 소요일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E 작업이 며칠입니까? 이틀의 공기를 갖고 있고 4번 결합점으로 이어지면서 여기 이제 F 작업이 밑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동반되어져 있습니다.
F작업은 14일의 공기를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G작업이 들어가죠. G작업은 며칠이냐? 5일이죠. 그래서 5번 결합점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공정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공정표는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작업 데이터가 아마 주어졌을 겁니다. 작업이 A부터 G 작업까지 이렇게 있고, 각 작업별 소유수가 나오고 작업별 선행 작업이 주어질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 작업은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선행 작업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B 작업은 선행 작업이 A 작업, C 작업은 선행 작업이 B 작업, D 작업은 선행 작업이 A 작업, 그 다음에 E죠. E 작업은 선행 작업이 C와 T, F 작업은 선행 작업이 A 작업, 그 다음에 G 작업은 선행 작업이 E와 F,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작업 데이터를 보고 이러한 공정표 뼈대를 완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퍼트 기법이 아니라 CPM 기법에 의해서 일정 계산을 하라 라고 만약에 문제에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첫 단계로 저하고 똑같은 스텝으로 똑같이 나가시면 됩니다. 자, CPM 기법에서 일정 표현을 하라 그러면 무조건 여기 위에다가 작업 중심의 작업 좌우에다가 네모, 세모 형태를 연속해서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사각형 왼쪽에, 작업 왼쪽에는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오른쪽에다가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사각형 형태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작업이 이렇게 이어져서 삼각형 형태로 그려주고, 사각형 형태 그려주고, 결합점 여기 또 있죠? 자, 삼각형 형태 그려주고, 그 다음 시작할 때 사각형, 다음에 끝나면서 삼각형, 다시 사각형,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삼각형.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공정표가 뭐 굉장히 단순하죠. 동그라미 아니면 뭐 더하는 숫자가 10 미만이고요. 거의 뭐 사각형, 삼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일단 CPM 기법에서 일정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정 계산을 해 나가는데, 자, 먼저 전진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진 계산. 자, 이런 쪽으로 전진 계산을 할 텐데 소요일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더하라고 했고 최대값을 선택하라 그랬죠. 그렇죠? 자, 전진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값들이 계산된다고요? EST나 EFT, 2라고 되어 있는 값들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2로 되어 있는 자리들이 어느 자리냐 그러면 이 자리들이거든요. 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여기, 여기. 다시 얘기하면 이 연속되어 있는 네 가지 값 중에서 가운데 두 숫자예요. 가운데 두 숫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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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값들을 우리가 먼저 계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전진 계산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해요? 0부터 스타트하죠. 그렇죠? 자, 0을 여기다 써줍니다. 무조건 0이라고 이렇게 써줘요. 자, 0 쓴 다음에 A 작업이 0부터 시작해서 A 작업의 소요수가 며칠이에요? 4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A 작업이 끝날 때 얼마가 되겠어요? 4일이 되겠죠? 0부터 시작해서, 그죠? 제로부터 시작하니까 0에서 4 더하면 4가 되죠. 그것이 A 작업이 가장 빨리 끝나는 시간이죠. 여기다 기록한다 이거죠. 0에서 4 더하면 4를 여기다가 쓴다. 그런 얘기면 4를 쓴다.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자, 4를 쓴다. 그러면 우리가 선행 작업인 A가 빨리 끝내주면 후속 작업들인 B나 D나 F는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각과 이 시각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같다 그랬습니다. 같다. 그래서 4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자, 여기 네모칸의 숫자들이, 여기 네모칸의 숫자가 말이죠. 만약에 1부터 2로 가는 B작업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네모칸을 그려줘야 될 거고, D작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네모칸을 그려주고, F작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네모칸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작업 중심으로 다 본다면. 그런데 여기에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자리 하나만을 딱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하나로 세 개를 다 통일해서 한꺼번에 써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세 가지 작업들의 모두 EST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각각 쓰면 복잡해지니까 한 번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번 결합점 다음에 2번 결합점으로 가는 거죠. 번호 순서대로 일정 계산합니다. 일정 계산은 번호 순서대로, 넘버링 순서대로 간다. 자, 2번 결합점으로 가는 길에 누가 보입니까? B작업이 보이죠. B작업은 며칠? 3일이죠. 작업의 소요수를 어떻게 하랬어요? 계속 더해 나가라고 그랬죠. 자, 4에서 3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7이죠. 7을
B작업이 빨리 끝나는 시각 여기죠? 여기다가 7이라고 쓰고 그것이 빨리 끝나면 후속 작업인 C가 빨리 시작하죠? 이렇게 빨리 시작한다. 그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그 자리가 EFT인지 EST인지 LST, LFT인지 이거 따지면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그냥 안쪽에다가 숫자 2번 똑같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안쪽에다 숫자 똑같이 2번 쓴다. 자, 그 다음 2번 결합점 다음에 3번 결합점으로 와야 되는데 자, 눈여겨보면 3번 결합점으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다시 얘기하면 C작업도 있고 D작업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경로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두 다 작업 계산할 때 고려를 해줘야겠죠. 자, 먼저 C경로로 올 경우에 작업 며칠이냐? 7에서 5를 더하면 10이죠. 작업이 하나 있으면 바로 12가 들어올 텐데 아직 얘 때문에 못 들어오고 여기서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12 이렇게 써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 다음에 D작업은 4에서 6을 더하면 10이죠. 자,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2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떤 값을 쓴다고 그랬어요? 큰 값을 써준다. 그러니 10보다는 12가 크니까 12를 이 자리에다 써준다. 그러니. 자, 왜 여기다 큰 자리를 써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후속 작업인 E작업 입장에서 고려하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E작업의 선행 작업은 C와 D죠. 그러면 E작업은 D만 끝나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C도 끝난 두 가지가 모두 끝내야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D는 끝난 날짜가 10일이고 C는 끝난 날짜가 12일인데 후속 작업인 E작업이 D가 끝났다고 해서 10일에 바로 출발할 수가 없죠. 왜? 아직 C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작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작업 중에 늦게 오는 시각, 즉 큰 값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큰 값을 선택을 해야 된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하죠. 자, 4번 결합점으로 옵니다. 4번 결합점엔 역시 화살표가 두 개가 들어오네요. 자, 하나부터 따져죠. 12에서 2 더하면 14죠. 자, 일단 14라고 여기다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네모가 여기죠. 네모에서 14를 더하면 18이 되네요. 그죠? 여기는 18이 되니까 둘 중에서 어떤 값? 큰 값. 이걸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8을 두 번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8에서 5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23이 되죠. 23을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23. 자, 이렇게 23을 기록을 해주면 여기에 나와 있는 23이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23. 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 숫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를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을 일정 계산이라고 하니까 일정 계산에서 나온 공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산 공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무슨 공기라고요? 계산 공기. 계산 공기. 일정 계산에서 나온 최종 공기를 우리가 계산 공기라고 합니다. 자, 계산 공기. 자, 이렇게 해서 23이라는 숫자를 써줬고요. 자, 이제 23을 가지고 반대로 이제 역행해서 어떻게 되나요? 빼내려가야겠죠. 자, 빼줍니다. 자, 일정 계산에서 이제 23에서 역행해서 빼내려가 역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빈 숫자들을 계산해 내려갈 수 있겠죠. 자, 23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쓰고 자, 23이라는 숫자를 쓰고 이제 거꾸로 빼내려갑니다. 자, 23에서 항상 뺄 때는 세모 칸에서 빼는 거예요. 더할 때는 네모 칸에서 더했죠. 네모에서 얼마 더하고 뭐 이러시. 네모에서 얼마 더하고 이렇게. 자, 뺄 때는 세모에서 뺍니다. 23에서 5 빼면 18이죠. 18을 여기다도 쓰고 반대쪽인 이쪽에다도 18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결합점에서부터 3번 결합점 역행에 내려가죠. 18에서 2를 빼면 얼마가 돼요? 16이 되죠. 16을 여기다도 쓰고 반대편 이쪽에다도 써준다. 그러니 이렇게. 알겠죠? 자,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결합점으로 가죠. 16에서 5를 빼면 얼마가 돼요? 11이 되죠. 11을 여기다가 쓰고 반대쪽 이쪽에다도 쓴다. 그러니 이렇게. 자, 그러면 1번 결합점으로 가야 되는데 2번에서 1번 결합점으로 가야 되는데 1번 결합점은 화살표가 빠져나간 경로가 지금 3개죠. 자, 3가지를 모두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계산해 줘야겠죠. 그래서 11에서 3을 빼면 얼마가 돼요? 8이 되죠. 자, 8이라고 일단 여기서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 세모가 16이죠. 16에서 6을 빼면 여기는 10이거든요. 10 이렇게 되고 이쪽은 18에서 여기 18이죠. 18에서 14를 빼면 4가 되죠. 자, 여기 4가 있고 여기 10이 있고 여기 8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값?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한다. 역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소요일수를 빼나가면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한다. 그랬죠. 그래서 4를 이 자리에다가 앉히는 거죠. 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에서 4 빼면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진계산과 역진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진계산하고 역진계산을 하고 나면 수험생이 어떤 질문을 갖게 되는데, 자, 전진계산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역진계산은 뒤에서부터 빼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끈이 하나는 요만큼이 되고 하나는 요만큼이 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얼마만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요만큼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만한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뒷부분에 가서는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요만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작업을 이쪽으로 당겨버리면, 이렇게 해서 당겨버리면 처음에 작업에 요만한 여유가 여기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뒤부터 딱 맞춰놓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요거에 비해서 요것이 요만큼 짧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역진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짧은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역진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역진계산을 해보다 보면 여유치가 얼마나 가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역진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진계산, 역진계산을 해봤는데, 한번 해본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잘 성에 안 차죠. 자, 그래서 일단 요령만 좀 숙지를 해두시는데, 여기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들이, 자, 일단 전진계산은 소요일수를 더해 나간다. 화살표 진행 방향으로 가면서 소요일수를 더해 나간다. 그 다음에 결합점에서 가장 충돌을 일으킬 때 큰 값을 선택한다. 역진계산할 때는 화살표 반대로 내려오면서 소요일수를 빼면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자, 공정표를 이렇게 그려서 일정 표현을 CPM 기법에서 하라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다 해주면 맞는데, 여러분들이 뭐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틀리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자, 그것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꼭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일단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공정표 뼈대를 완성을 할 때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 생각보다 원을 좀 크게 그려서 공정표를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문제 지문에서 일정 계산을 CPM으로 하라고 했는지 퍼트로 하라고 했는지를 꼭 숙지를 하셔서 CPM으로 하라고 했다 그러면 당장 이제 네모, 세모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 계산을 전진 계산, 역진 계산 한 다음에 꼭 검토해야 될 내용이 처음에는 무조건 0과 0이 되는 거예요. 00입니다. 00. 노래 제목에도 있죠? 00. 무조건 00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는 두 숫자 23이면 서로 이렇게 숫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25든 뭐 30이든 서로 같아야 됩니다. 여기가 뭐 23, 24 뭐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죠. 서로 숫자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데 안에서의 숫자들 중에서도 안쪽의 숫자하고 바깥쪽의 숫자, 우리가 안쪽의 숫자, 바깥쪽의 숫자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자, 결합점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선행작업 A라는 작업의 오른쪽 늦게 끝나는 시각 두 개가 있고, 후속 작업의 빨리 출발하고 늦게 끝나는 시각이 네 개가 있는데, 얘가 결합점 위에 공교롭게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은 이쪽 거고 이쪽은 이쪽 거죠. 그렇죠? CPM에서는. 자,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일렬로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봐서 이쪽에 있는 안쪽 숫자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고, 바깥쪽에 있는 요거하고는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선행 작업이 빨리 끝나면 빨리 출발할 수 있고, 선행 작업이 늦게 도착하면 늦게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안쪽 숫자끼리 같고 바깥쪽 숫자끼리 같고, E끼리 같고 L끼리 같은 겁니다. 그죠? EFT, EST, LFT, LST니까 E끼리 같고 L끼리 같다. 그러면서 E하고 L하고, 이걸 우리가 그냥 편의상 E하고 L이라고 놓고 보죠. 자, E하고 L하고 놓고 볼 때 E와 L이 같을 수도 있지만 E가 L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L이 E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보시면 바깥쪽 L이
안쪽 2보다 크죠? 그렇죠? 여기도 바깥쪽 L이 11이고 안쪽 2가 7이죠. 그래서 바깥쪽이 크다. 근데 이렇게 같을 경우도 있죠. 바깥쪽과 L이 다 똑같죠. 4, 4, 4, 4 이렇게 같죠?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L이 바깥쪽 숫자가 안쪽 숫자보다는 커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뭐 7, 9, 9, 7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이트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8, 9, 10, 1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만 공정표 그려놓고 한번 쭉 체크를 순간적으로 하면 공정표가 맞았는지 어쨌는지를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제 문제를 한번 통해서 연습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